자, 반도체 얘기 잠깐만 주고 반도체주 좀 보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아마존 호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5년간 13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있었다. 아마존, 펜실바니아에 200억 달러 투자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AMD 얘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MD 최신 칩 MI300X 및 450 채택한 AI 서버를 공고했다. 2026년형 엔비디아 블랙웰 라인과 경쟁할 것이다. 지금 AMD는 어찌됐든 2등 업체잖아요. AMD 주가는 아직도 바닥이야. 엔비디아하고 사실은 주가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 주가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는 삼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 듀얼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 이런 생각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가성비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40% 정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 얘기가 있습니다. HBM3 12단짜리 이거 뭐 9월 재테스트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4분기로 좀 인증이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이것도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테일러팩 건설의 본격화 2026년 가동 목표 재확인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로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하고 클라우드 연 40% 성장을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 제조에 펨토초 기술을 도입한다. 100조 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에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반도체 웨이퍼를 자르는 기술을 통해서 성능과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부분에 대해 집중할 때 뭐 이런 그 좀 중요한 삼성전자 관련한 레포트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요겁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때라서 판단이 된다. 요거는 박찬 시험장님이 좀 보내주신 내용인데 당사가 주목하는 포인트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컨벤셔널 DRAM의 공급 제약 심화. 그다음에 현재 컨벤셔널 DRAM 시장은 D5와 D4 모두 생산 능력의 한계와 종산 이슈로 해서 공급 측면에서 제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하반기 가격 강세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이쪽은 근데 하반기에도 뭐 상반기뿐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설 것이다. DRAM 쪽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DRAM 투자 사이클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HBM3 12단에서 성과 당초 목표 대비해서 엔비디아향 진입이 지연이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뉴스도 계속 많고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3분기에서 4분기로 조금 지연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 주가에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좀 얘기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도 좀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좀 약했어. 지금 요 며칠 약해요. 근데 이걸 그냥 반도체 업황이나 이렇게 뽑으면 좀 힘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왜냐면 SK하이닉스 그만큼 강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코스피에서 대규모로 들어오고 할 때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만 원대면 뭐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으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5만 원대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수영장을 주말마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코치분들 또 가드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매주 뵙는 분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 조금 넘었나? 후반으로 가나?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이게 주식 내가 돈을 조금 모아놨는데 장가 가려면 주식으로 뭐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주식을 처음 발들일 때 조심해야 돼. 왜? 처음 발들일 때 돈을 너무 화끈하게 벌면 예를 들어 코인 들여가지고 돈을 화끈하게 벌면 그냥 코인 시장에서 계속 머물다가 돈을 나중에 잃어.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 이건 그냥 건전하게 투자가 중요하겠다. 종목 하나를 잘 잡아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의 관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시간 투자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대형주라고 하면 야, 삼성전자 5만 원대 사가지고 6, 7, 8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안 하든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조선주가 좋잖아. 조선주도 지금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럴 때 시간 투자를 정말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을 때 시간 투자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방법을 가르칠 것 같아요. 투자 교육이랑. 아무튼 이 얘기가 그래서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쇼츠로 SK하이닉스 신고가가 임박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야간 반상에서 다뤘었잖아요. 삼성전자 제치고 D램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지난 주말에 제가 국고처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SK하이닉스나 이 주식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2023년 1월 달에 여기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때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 이때 제가 그랬어요. 1년 반 정도 갈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2024년 작년 7월 달에 이때는 SK하이닉스가 얼마야? 주가가 24만 원 정도 됐습니다. 24만 작년 7월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대 좀 후반이었나?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7월 달 7월 둘째 주에 제가 국고처에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십시오라고 계속 그때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70만 원대에 매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다가 삼성 SK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작년 7월이고 거의 한 뭐 좀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이번에 이제 고점에 부근에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는 전 고점에 SK 하이닉스가 왔지만 매도하지 않고 갑니다라고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SK 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을 23조 냈습니다. 23.4조. 이게 24년이고. 그걸 보면서 달려왔던 거죠, 여기. 올해 25년에는 30조 중반 정도 봅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한 36조 정도 봅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가 저는 신고가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 소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지금 따라서 또 좀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도 나오고 있죠. 이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PCB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한번 볼까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들도 한번 보죠. 지난 주말 국고초에서는 몇 개 얘기한 DI. 자, 이 DI가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DI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HBM 관련해서 HBM, DDR5 이런 쪽에 웨이퍼 테스터, 그 다음에 또 패키지 버닝 테스터. 예. 거의 압도적인 종목이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뜨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EUV 관련해서 SNS텍. 요거 진짜 한 반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원대부터. 근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 넘었었죠. 이 반도체 칩을 잡고, 그 다음에 성능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노광 공정, EUV. 거기에 포토 마스크, 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삼성전자가 8% 지분을 가지고 있는 SNS텍. 지난 언제입니까? 6월 5일 목요일 날 장중에 12% 급등하면서 박스권 넘었습니다. 제가 계속 보유 의견 좀 드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의견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33,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쉬었죠.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 PSK 라인. PSK는 하나는 세정공 장비 업체예요. PSK는 이게 약간 하나 마이크론이나 하나 머티리얼즈, 이거 좀 다르죠. 하나는 패키징 장비 업체고 하나는 소재 업체고, 얘네들도 다 바닥인데, 그 PSK는 세정 장비 업체고요. 이게 D램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때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024년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좀 냈었는데, 이거하고 PSK 홀딩스, 이거는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끼 있는 놈이지. 지난번에도 여기서 1월 달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엄청 튀었잖아. 지금 얼마입니까? 35,000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잘 보시게 되면 수요일 날, 지난주죠? 수요일 날 장중에 9% 하면서 이제 이거 넘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스라엘 공습으로 해서 영향을 받았던 거를 오늘 다시 돌려놓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대부분 바닥입니다. 그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반도체 IP 설계 업체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도 아직 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못 오른 것들을 좀 한 번씩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국고초에서 상담하다가 한미 반도체 상담했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예전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주였는데, 지금 하나 비전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술렁이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가격대 한 8만 원 정도 찍힐 것 같고,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좀 들고 가봐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그건 한 이제 앞자리 변할 때 한 10만 원 이상대로. 자,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